자, 외부감사 대상법인하고 주권상자법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경영경제 쪽에서 이제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전자어음 발행, 의무 발행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이제 IFRS 뭐 이제 뭐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대상으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게 외부감사 대상법인이에요. 이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뭐 이제 그런 말들도 상당히 그 경제 용어로서 시사 용어로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외부감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기업 외부에서 감사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 또 요즘 이제 뭐 국정감사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죠. 국가기관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규정대로 잘 일을 처리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뭐 검사받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외부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회사들은 모든 회사들은 전부 다 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업의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업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죠. 주식을 사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뭐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에서 그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속인다 그러면은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도 발생하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정해놓고 있냐면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외부 공인회계사한테 기업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라는 것을 확인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외부 감사 받는다고 해요. 기업 외부에 있는 집단인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인, 어쨌든 뭐 공인회계사한테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사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좀 믿을 만하다고 검증이 되는 거겠죠. 그거를 외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정한 규모라고 하는 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해년도 또는 다음 사업년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주권상장. 우리가 이제 9시 뉴스 시간에 이제 뭐 주식 시세 나오는 뭐 그 회사들 얘기합니다. 이제 큰 기업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밑에 저것도 별도로 좀 써놨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어쨌든 뭐 주권상장 회사는 당연히 외부감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직전 사업년도 말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연간 환산액이에요. 이제 사업연도가 뭐 1년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개 이상 해당되는 것.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부채총액이 7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이 되면은 역시 외부 감사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규모가 크니까 경제 주변에 뭐 채권자나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크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됐는지 여부는 외부검사를 받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검사 대상 법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권상장법인은 조금 더 큽니다. 뭐 규모가. 그래서 뭐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요거 말고도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300억 원 이상, 그리고 상장 주식수가 100만 주 이상. 아주 큰 기업들 얘기예요. 그리고 좀 세부 요건으로 이제 분산 요건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요건 중에서 하나를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뭐 경영성과 요건으로 뭐 저쪽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 비율이 25% 이상, 그리고 매출액은 최근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뭐 3년간 뭐 영업을 해왔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기 자본이 300억 이상, 그 다음에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만 주식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고 또 심사를 받아서 허락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장한다는 얘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주식거래하는 그 기관입니다. 여기서 사고팔고 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그 BTS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사인가요? 빅히트라 그러나요? 거기가 이제 상장이 됐죠. 상장이 됐다는 얘기는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를. 주식을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이 주권 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상장 회사들은 그 주식을 사고 팔기가 누가 가졌는지, 뭐 얼마나 가졌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가서 뭐 나한테 팔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죠. 그건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상장을 해서 주식 거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야 그쪽 이제 상장된 회사들도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자본을 늘릴 수가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관련 용어로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권 상장 법인, 그것도 용어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자음 관련돼 갖고 이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전자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반드시 전자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음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수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표. 수표는 이제 어음하고 약간 틀리죠. 수표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좌 수표, 자기합 수표예요. 당좌 수표는 이제 기업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되겠고요. 그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되고, 자기합 수표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좀, 요즘은 좀 덜합니다. 5만원권 발행되면서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상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수표가 되겠습니다. 자기합 수표, 당좌 수표. 자, 수표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표도 이제 어음하고 이제 거의 유사해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표도 이제 현금으로 기록하긴 하지만은 저길 얘기하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를 얘기하죠. 통화. 한국은행권이에요. 지폐하고 주화가 있죠. 주화는 동전을 얘기하고요. 지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렇게 네 종류가 있죠.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고 통화가 되는 거고요. 수표는 약간 틀리죠. 그런데 이제 돈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수표는 요 금액만큼 써져 있는 금액만큼 요 수표 소지인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냐면은 자기합 수표는 요 발행 은행에서 주는 거고요. 서울은행에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당좌 수표는 발행한 기업에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은행 통해서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발행한 기업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표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수취인 또는 뭐 소지인 뭐 일정 금액을 줘라라고 하는 것,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수표가 되겠습니다. 금전 지급이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는 환화음과 같다.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당좌 수표와 자기합 수표가 있다. 자, 당좌 수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을 자금으로 하여 일정 금액의 지급을 의뢰하는 증권을 말한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에 의한 지급이 위험하고 귀찮기 때문에 은행이 무이자의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수표를 발행한다. 먼저 그 얘기가 됐습니다. 자기합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발행하고 은행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행인 지급인이 모두 은행이니까 뭐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부도 위험을 방지하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발행하는 수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표의 요건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표의 요건. 자, 앞선 시간에 했던 대로 수표의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수표법 제1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는 볼까요? 한번 이렇게 수표법 본문 이렇게 나오죠. 본문 부칙 본문 클릭하면은 1장 뭐 2장 3장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법 규정을 갖고 해설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첫 번째 1장에 1조에 나와 있죠. 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야 된다. 보시면은 어음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당좌 수표 또는 자기합 수표.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돈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그리고 발행일과 지급지, 발행지. 그리고 발행인이 기명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어음에서 살펴봤다시피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제 수표의 요건은 6가지였습니다. 6가지. 그리고 아까 어음의 요건은 이게 어음의 요건인가요? 어음의 요건은 7가지죠. 뭔가 차이가 있죠, 지금. 어음하고 수표하고. 보면은 일단 수표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만기. 어음은 이제 뭐 30일 뒤에 주겠다, 6개월 뒤에 주겠다고 약속된 날짜가 있죠. 그 날짜 전까지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날짜가 되면 준다는 얘기고. 수표는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 때고 가서 달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일람충급이랍니다. 일람충급. 제시되면 바로 그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급받을 자. 이거를 누구한테 주겠습니다. 귀하가 있죠. 누구누구 귀하. 또는 그 귀하가 지급한, 그 지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받을 사람이 있는데, 수표에는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그냥 그 수표 소지한 사람이 그냥 갖고 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만기하고 지급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입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에요. 만기가 있다 없다. 그리고 지급받는 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확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차이점입니다. 자, 교재에서 써 있는 거 뭐 잠깐 좀 개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첫 번째, 수표는 반드시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해야 된다. 은행에서만 돈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예금 계약이나 당좌예금이에요. 그리고 당좌예금 어떤 통장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다. 지급 보증은 둘 수 있다. 아까 인수라 그랬죠. 어음 인수한다는 얘기는 그 대금을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걸 인수라 그랬죠. 수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수표 받은 사람이 그냥 무조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수표는 일람 출급이다. 제시되면 바로 받는 거예요.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표에다가 뭐 한 달 뒤에 주겠습니다.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넷째, 수표는 단기간에 결제될 성질이기 때문에 제시기간, 시효기간이 짧다. 오늘 발행하면 오늘 가서 바로 돈으로 찾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자 문구, 제시기간 내에 지급이 딱 뭐 이런 것들을 금지되어 있다. 이자 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리고 다섯째, 요거는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인수금지를 침탈할 염려가 있는 지급인이 배서와 보증을 금하고, 따라서 인수거절에 따른 소급도 없고, 참고와 등본제도 없다. 어음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혹시 부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면에다 서명을 해서 넘겨주고, 그 원 발행인이 지급 안 하면 내가 대신 지급하겠다.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표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수표는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넘겨주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음과 수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재 128쪽 아마 직무 능력 평가하네요. 이건 슬라이드로 해서 볼까요? 슬라이드로 해서 먼저 답이 나오죠. 약속어음의 필요적 요건, 어음의 요건. 만기가 들어있죠, 어음에는. 수표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만기. 그리고 지급받는 자 차이점 있다는 거. 그리고 용어도 바로 그냥 보겠습니다. 당좌수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당좌예금을 자금으로 해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의뢰하는 증권, 당좌수표. 자기합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 말이 좀 어렵죠.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예요. 그걸 자기합수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지급하죠. 당좌수표는 내가 발행을 하죠. 기업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음수표의 입금 예탁이에요. 입금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수령한 어음을
수령한 어음이나 수표를 우리 회사 통장에다 갖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은행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거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음 같은 경우 어음은 만기일 하루 전에 거래은행에 가서 입금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직접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하루 전에 가서 이제 은행에다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그 다음날 딱 해서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내 통장에다가. 그리고 지급기일 전에 미리 가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날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날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창고에 가서 직접 해야 된다는 거. 기계, 뭐 자동화 기기에는 할 수 없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어음에 입금은 어쨌든 뭐 당일날 또는 하루 전에 은행 가서 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라는 얘기가 나요. 부도. 지급이 거절된 거를 부도라 그래요.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은행에 지급 지시하였으나 돈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돈을 은행에서 내주지 않는 경우예요. 내주지 않는 경우는 일단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일단은.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8가지 사유가 납니다. 예금이 없거나 거래가 없었거나 그럼 거래가 없었던 엉뚱한데 은행 가서 뭐 하거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기성이 있는 거죠.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뭐가 안 써져 있거나 뭐 잘못 써져 있거나 하는 것들이죠. 사고 접수가 된 거거나 뭐 분실 신고됐다든가 뭐 그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위조 변조된 거거나 또는 날짜가 지난 거거나 아직 안 된 거거나 그 다음에 서명이 가짜거나 또는 지급하는 장소가 가짜거나 뭐 등등 사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급 거절되는 거를 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가장 많은 게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음 교환서 요거는 뭐 실무적인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전산상으로 다 처리해야 되니까 또 은행마다 여러 은행이 이제 수십 수백 건이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금액도 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정한 시간에 그 금융결제원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거를 어음 교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어음이에요. 이제 종이어음은 이제 은행에 직접 들고 가면 되는 거고요. 전자어음은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순서가 이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은행에 회원 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어음 이용 약제를 체결해야 된다. 인터넷 뱅킹 하는 거랑 똑같겠죠, 당연히. 그리고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그리고 어음을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고 그쪽에서 이제 전자어음을 발행을 하면은 내가 그 어음을 받을 건가 말 건가 이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수취인은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접속해갖고 전자어음이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그래서 아 이거 맞다, 내가 받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인하고 뭐 클릭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령 안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그쪽에서 발행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공인인증서로서 이런저런 필요한 사항을 입력한다. 그게 이제 어음 배서가 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이제 뭐 통장에다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어음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표 입금이에요. 수표도 마찬가지겠죠, 어음하고. 어음을 제외한 당좌 수표와 가격 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거래은행의 거래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입금 시에 수표 뒷면에다가 계좌번호라든가 또는 뭐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기록한다. 그리고 지급일 하루 전에 입금하는 것이 뭐 부도 예방에서 좋다. 뭐 그런 말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은행이 이제 같으면 이제 당일날 입금이 되는데 거래은행이 다르면 타행이죠, 타행. 타행이면은 이제 되게 하루 지나서 이렇게 입금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은행인가 다른 은행인가 따라서. 자, 입금하는 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은행 찾아가서 그 어음이나 수표 대금 입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음은 뭐 만기 하루 전에 이제 가서 입금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음의 예금 부족 사유로 이제 발생을 하면은 부도가 발생을 하면은 발행인이 당좌 거래가 정지된다. 돈이 없어 지금부터 쓴 건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발행한 어음이 있잖아요.
발행한 어음, 이제 지급어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행한 수표, 당좌 수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회계 담당자가 제일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수표는 당연히 이제 통장 잔액이 있으니까 수표를 발행했겠죠. 그럼 그날로 출금되는 거니까. 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 90일 그러니까 3개월 뒤, 한 달 뒤 대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어음 금액이 통장에 없어도 되겠죠. 부족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만기일이 되면은 만기일 하루 전까지는 돈을 채워놔야겠죠. 그건 이제 회계 담당자가 해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채워놓지 못해서 어음 대금이 지급이 안 되면은 그럼 기업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장 지급 정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도 났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은 다른 거래처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큰일 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한 번 지급 거절돼서 바로 부도 처리를 하지 않고 보통 3번까지, 3차 부도까지 이렇게 좀 연장을 해주긴 한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 어쨌든 이제 그 부도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저음에 필요한 항목을 기입하고 공인 인증서로 배서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음과 수표의 회계 처리예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양도 많고 조금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어음 관리 대장 작성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또 3교시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